안녕하세요. 용윤다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아이들은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예뻐하는 아이들로 초보자가 키우기도 쉽고 물이 들면 예쁜 아이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 드려 볼까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아이는 미니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는 키우기도 쉽고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 옆에 있는 아이는 적심을 해서 삽목으로 개체수를 늘려놓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도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까라솔은 테두리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두리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새 새 잎이 가운데 생장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노란 꽃이 피는 듯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외목대로 만들어 수영을 예쁘게 키우는 아이입니다. 후반부에 외목대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외목대로 만들어 키우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까라솔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적심과 삽목으로 여러 개를 키우고 이외에도 예쁜 수영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아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용입니다. 부용도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쁜 아이이고요. 테두리에 빨간색의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입장은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 다른 아이들과는 또 다른 예쁨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키우기 쉽고 순한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는 레티지아입니다. 이 아이가 물도 잘 들고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물이 들다 말았네요. 옥상에서 키우던 아이를 작년 늦가을에 너무 일찍 베란다로 내려놓았더니 물이 들질 못했어요. 레티지아도 키우기도 쉽고 예쁜 아이라 제가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옆에 있는 레티지아와 똑같은 레티지아인데요. 이 아이는 물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물이 들질 않았어도 나름 예쁘죠? 이 아이는 자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여기도 자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구가 나 있습니다.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이 아이와 이 아이 똑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물이 잘 들었고요. 자구는 별로 없네요. 이 아이는 자구를 많이 달았죠. 자구를 많이 다니까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머니 메이커입니다. 이 아이는 녹색만 띄고 있던 아이인데요. 가을과 겨울에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입장이 크지는 않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네요. 머니 메이커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금황성입니다. 제가 처음 다육이를 접했을 때 대품으로 키운 아이를 보았는데요. 너무 예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테두리에 물이 들고
구형처럼 보송보송한 털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작은 아이는 몇 번의 실패를 하고 이렇게 작은 아이만 남아 있네요. 이 아이가 의외로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꼬지도 안 되고요. 좀 더 큰 아이를 구입해서 키워보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려 보았고요. 이번에는 미니 염자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적심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미니 염자를 적심을 해서 키운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을 외목대로 쭉 올라온 아이들을 적심을 하거나 꼬집기를 해서 가지수가 2개 내지는 3개로 이렇게 쭉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우선 적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심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웃자란 아이들을 커팅을 해서 번식도 시키고 아이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적심을 하려면은 이렇게 웃자란 아이를 이런 아이들을 밑에 입장을 2칸 정도를 남겨놓고 이 아이들을 가위를 소독한 다음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칼로 잘라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잘라준 아이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입장을 따서 한참을 말려 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서 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적심한 부위는 누턴 가루를 여기다 살짝 발라주면은 여기서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잎이 나와서 풍성하게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데도 적심을 해서 가지 하나가 쭉 올라오다가 2개가 만들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개가 된 건데요. 여기서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조금 더 자란 상태에서 여기를 잘라서 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 풍성하게 해봐야 너무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상태에서 적심을 안 하고 이 정도로 키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레티지아를 꼬집기 해 보겠습니다. 꼬집기나 적심하는 방법은 염자나 여기 있는 까라솔이나 똑같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 자구가 2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많이 옷자란 감이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꼬집기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를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꼬집기를 해서 이 아이를 여기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꼬집기는 보통 이렇게 생장점을 따줍니다. 생장점은 아이들이 새잎이 나오는 곳을 생장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손톱으로 생장점을 파 주셔도 되고요. 요 끝에서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생장점을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위나 칼 등을 이용해서 속 안에 생장점을 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장점을 파주게 되면은 이런 옆에서 새 자구들이 올라와서 풍성하게 몇 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꼬집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네티지아는 이렇게 자구들이 적심도 안 하고 꼬집기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옆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적심을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목대로 키워보려 합니다. 자구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 아이도 잘 키워서 예쁘게 물들이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예쁘게 물든 부영 다시 볼까요? 부영 물드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아이도 빨갛게 테두리에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솜털도 뽀송뽀송합니다. 이 아이 까라솔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 아이도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밑에를 보면 외목대로 올라오다가 분질을 해서 양옆으로 가지가 갈라졌죠. 위에서 보면 여러 개를 합식해 놓은 것 같죠. 이렇게 까라솔은 외목대로 키우기도 좋은 아이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외목대로 키우면서 여러 개를 합식해 풍성하게 보이게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까라솔 색감도 예쁘고 너무 환상적이죠? 이런 맛에 까라솔을 키우는 겁니다. 까라솔을 키우다 보면 잔뿌리들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잔뿌리가 나는 거는 잘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 주시게 되면 남은 뿌리가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거의 잘라 주는데요. 이 아이는 뿌리가 굵어지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키우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뿌리가 굵어집니다. 이 아이도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굵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닥 정도는 이렇게 남겨 놓아도 뿌리가 목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도 양쪽에 난 아이들은 뿌리가 나서 굵어진 겁니다. 외목대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이렇게 나서 목대가 3개인 것처럼 보이죠? 외목대보다는 옆에 지지대 역할을 해주니 더 튼튼해 보입니다. 이렇게 까라솔은 잔뿌리가 잘 나는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 초보자들도 키우기 쉽고 물이 들면 예쁨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예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